지난주 금융시장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경제에는 분명히 나쁜 소식이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거든요.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오늘 이 기묘한 역설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가 어떻게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경제와 시장이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. 왼쪽을 보면 고용이 거의 멈추고 실업률은 올랐다는 암울한 소식이 나왔죠.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주식시장, 즉 S&P 500 지수는 오르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. 자, 우선 이 나쁜 소식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. 첫 번째 파트에서는 미국 경제가 식고 있다는 증거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시장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하려면요. 일단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아야 하거든요. 지난 8월 미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가 고작 22,000개였습니다. 22,000?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냐면요. 전문가들이 뭘 예상했는지랑 비교해보면 그 충격에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. 전문가들은 최소 75,000개는 될 거라고 봤거든요. 실제 결과는 예상치의 3분의 1도 안 된 거죠. 이건 그냥 예상이 틀렸다 이 수준을 넘어서 경제가 식는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. 실업률에서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. 7월에 4.2%였는데 8월에 4.3%로 소폭 상승했죠. 이게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용시장의 흐름 자체가 꺾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.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. 2021년 4월 이후 무려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업이 내놓은 일자리보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.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와닿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죠. 자,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건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. 그런데 대체 왜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?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쪽, 즉 이 나쁜 소식이 어떻게 좋은 소식으로 둔갑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. 금리 인하라는 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미국 중앙은행, 즉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돈 빌리는 비용을 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일종의 경기 부양책인 셈이죠. 이 전문가의 코멘트가 모른 걸 말해줍니다. 안 좋은 경제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뀐 겁니다.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파격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. 그럼 금리 인하가 왜 시장에는 좋은 소식일까요?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.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으니 이익이 늘 거라는 기대가 생기죠. 반대로 은행 예금이나 채권의 매력은 떨어지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물리고요. 또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안전자산인 금도 당연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. 이 금주의 차트는 과거 데이터를 보여주는데요. 꽤 흥미롭습니다. 역사적으로 시장이 최고점 근처에 있을 때 금리를 내렸던 경우에도 12개월 뒤 S&P 500 지수의 수익률 중앙값은 8%로 꽤 괜찮았어요. 다른 모든 금리 인하 시점의 평균인 9%와도 거의 차이가 없죠.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투자자들한테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보였을 겁니다. 그래서 실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S&P 500은 소폭 올랐고 국채 수익률은 뚝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어요. 바로 금입니다.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한 주 만에 무려 4%나 급등했습니다. 자,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. 이런 현상은 단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. 그리고 동시에 시장의 이런 낙관론을 상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걱정거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. 유럽을 봐도 상황은 꽤 복잡해요. 유로존 실업률은 6.2%로 미국보다 훨씬 높고 소매 판매도 줄어들고 있죠.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. 이런 뜻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장의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환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정부 빚이 결국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이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통계입니다. 영국에서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
최근 5.72%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무려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.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,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긴장 관계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라 할까요? 특히 중요한 날짜가 2개 있습니다. 바로 9월 11일 미국 물가 발표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16일, 연준이 과연 금리를 내릴지 말지 결정합니다. 이 두 이벤트가 앞으로의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쓰게 될 겁니다. 결국 시장은 연준의 구조를 기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과연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만으로 경기 침체라는 위기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나올 데이터들이 말해줄 겁니다.